패턴 애널라이시스 먼저 보면은 20세기 초반이라는 이제 시기를 정해줍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초반 전성기. 근데 그때 공장들의 전기 도입 과정. 그러니까 공장들은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전기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했는가? 근데 그 도입 과정에서 공장들이 자체 발전 시스템을 선호했던데 왜 선호했는가라는 거를 순서대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발전이라는 거는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0세기 초반 공장들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어떻게 끌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전기 만들기를 선호했음까지 말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 체크부터 한번 보면은 1900년대인데 이때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at the close of, 끝날 무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10년이 끝날 때래. 근데 그 첫 10년이 뭔지를 뒤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in which로 수식을 할 건데, 이 수식하는 문장의 동사도 과거 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식 내용은 이 첫 10년이 끝나기 전에 일어났던 전기 시스템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전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되었었는데 실용적인 제조업자들을 위한 대안이 되어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거야. 그렇게 됐더니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가 동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움직이는 힘,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계가 돌아가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힘의 less than 5%, 5% 미만이 전기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뭐 이전에는 수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 시스템이 대안이 되고 나서 첫 10년 동안은 내가 10개의 물건을 만들 때 한 5개의 물건 정도에만 전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때 이번 문장에서 기술적인 진보, 공급자의 라고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걸 공급하는 기술을 더 성장시킨 거야. 그것이 전기 시스템과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모터라고 해서 그 보통 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대다수의 기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은 모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부품 같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가격이 알맞으면서 신뢰할 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문맥상 모을이 들어갈 건데, 이게 어떤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얇은 노트북 말고 아주 초기에 엄청 뚱뚱하고 엄청 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화폐 가치에 비교를 했을 때 그 컴퓨터 초기 모델이 되게 가격이 높았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이 당연히 완벽하진 않지, 초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이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의 공급이 굉장히 귀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문장에서도 그렇고 컴퓨터 사례도 그렇고 이게 이제 공급 능력이나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요즘에 이런 컴퓨터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화폐 가치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 원리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전기도 전보다 공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더 괜찮고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and 뒤에서
그 공급자들의 집중적인 마케팅 프로그램도 또한 이거 스패드라는 단어가 동사 스피드의 과거 시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스피드 동사가 가속화하다라는 의미를 동사로 가질 수가 있는데 요거의 과거 시제.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기술의 채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 기술들을 받아들이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엄청 홍보를 했겠지. 광고를 하고 전기를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3부 문장 넘어가서 보면은 더 나아가서 주어가 동명사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한다. 당연히 2번에서 얘기하는 이제 전기의 사용을 더 가속화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빠른 확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 빠른 확장이 되었냐면은 in the number of 수이기는 한데 skilled electrical engineers라고 해가지고 이제 숙련된 전기 기술자들의 수에 맞추어서 빠른 확장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아까 이번 문장에서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들이 더 기술적으로 발달했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기계를 만들든 모터를 만들든 이제 어쨌든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아는 숙련된 이런 기술자들 혹은 이러한 기계들을 다룰 줄 아는 그러한 기술자들의 수에 있어서도 이 물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수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계속적 용법인데 사람 주어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who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and 뒤에서 앞에서 나와 있었던 사람, 숙련된 전기 기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문 지식을. 근데 이게 어떤 전문 지식인지 이 부분 좀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과거 분사 needed로 앞에 있는 전문 지식을 수식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법 문제 같은 걸로 나왔을 때 왜 헷갈릴 수가 있냐면은 need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needing으로 수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수식하는 이 표현에서 needed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전체적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전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식도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를 3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in short order 한순간에 되게 빠른 속도로 이 전기라고 하는 동력이 이거 headgu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from A to B랑 연결을 할 건데 밑에 표현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써놨거든요. go라는 동사가 from A to B랑 만나면은 A에서 B라는 상태가 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3학년 되면 한 번씩 지문에 나오는데 얘가 비동사처럼 쓸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문에서 과거 완료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일단 전기의 사용이 점점점 보편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5번 문장부터 보면은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6번 문장에서 공장들은 계속해서 그들만의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전기 공급 시스템을 만들게끔 해왔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부지에. 이제 보통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땅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7번 문장을 보면은 얘가 fuel라는 단어를 주어에 같이 써가지고 이거 부정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때 동사 consider이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씩 잘 안 쓰이는 토부정사나 동명사 목적어를 객관식 어법 같은 데서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전기 구매하는 걸 거의 고려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Small Central Stations라고 해서 소규모의 중앙 발전소. 그러니까 중앙 발전소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전기 공급을 그 전기 공사에서 이렇게 막 주도해가지고 관리를 하잖아. 그래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전기 구매하는 거를 거의 고려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8번 문장에 그러면은 왜 이런 걸 이제 선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를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분사 구문인데 과거 분사로 만들었습니다. 고안이 되었대. 근데 이때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당연히 뒤에 있는 문장이랑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중앙 발전소를 주어로 생략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냐면은 조명을, 빛을 공급할 건데 각 지역의 가정이나 가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과 그다음에 이런 가게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의 양의 그 차이가 되게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정이나 그냥 작은 가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를 공급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감당하지 못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이 중앙 발전소가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기나, 그러니까 전력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술인데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큰 공장의 니즈, 요구를 만족시키는 스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둘 다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 neither A nor B. 이 동사들 자체가 부정문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동사까지 부정으로 쓰지 않죠. neither A nor B가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동사를 head로 쓰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장은 부정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중앙 발전소의 이제 능력적인 한계라면은 또 and 뒤에서 이제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요 were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were lost to 부정사 밑에 써놨는데 꺼려 했다라고 하는 거지. to 부정사를. 그래서 맡기는 거를 꺼려 했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외부인에게,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일 건데, 약간 밑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전력 공급이라는 게 제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의 이제 그 동력 혹은 하나의 이제 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저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상치 못하게 그 제조 과정에 차질이 생겨버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절대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법한 자신들이 구축한 자체적인 동력 발전소를 가지고 싶어 했지,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뭐 이제 어느 정도 돈만 내면 공급해주겠다 막 그런 거를 선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such a critical function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문맥상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 문장이 중간에 주어 동사 사이에 콤마 2개 쓰고 분사 구문을 그냥 분사 구문이 아니라 완료 분사 구문을 썼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투부정사, 동명사, 완료 시제가 쓰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완료 분사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리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에서 앞에 공장 오너로 시작하는 이 문장의 동사 시제가 과거 시제였거든요. 근데 얘랑 연결하고자 하는 분사 구문을 완료 시제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요 꺼려 했던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공급하다라는 동사를 얘보다 앞서서 과거 완료로 풀어 쓴다면은 여기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의 주어랑 같아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장 오너가 항상 공급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들의 동력을. 그래서 꺼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스스로 동력을 만들려고 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10번 문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영어로 표현을 해줬는데 보면은 이 공장 오너들은 두 가지 대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대절은 이 주어에 나와 있는 glitch란 단어가 밑에 나와 있듯이 결함. 그래서 전력 공급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지 상태를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거지. 기계가 멈춘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도 알고 있었냐면은 많은 결함들, 이것들은 결국에 파산으로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장에 두 번째 대절의 문장에 조동사를 might well을 써가지고 공장 내에서 기계의 결함, 여러 가지 운영의 결함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봐봐. 공장이 크면 클수록 이 공장이 한번 딱 멈췄다가 가동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적으로도 손해가 되게 크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삼성에서 파업하니 많이 엄청 얘기가 나왔잖아. 결국에는 뭐 어쩌지 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파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엄청 클 거잖아. 공장이 플랜트가 걔네들은 한번 셧다운이 됐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데의 비용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장이 스톱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엄청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비슷한 원리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다. 외부에서 맡겼을 때. 그러면은 이게 계속 비용적인 손실 그리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전기를 만들겠음.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조동사가 이제 might well을 써가지고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동사랑 같이 쓸 건데 보통 만약에 이 문제를 어법으로 내고 조동사 might well을 썼다라고 했을 때 오답으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여고는 이런 거 잘 낼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아직 조동사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최근에 안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거 조동사 might well 들어가는 거는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발전소를 기피하고 자신들이 왜 스스로 전기를 만들었는가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한 조사가 발견을 한 게 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there were 동사 거의 5만 개의 민간 전기 발전소가 있었다. in operation 운영 중인. 그러니까 공장들이 각자의 그 전력 발전소를 딱딱딱 운영하다 보니까 그 수가 5만 개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5만 개가 이어지는 분사 구문이랑 surpassing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개인적인 사설 전기 발전소는 결국에 3,600개의 중앙 발전소를 넘어섰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설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5만 개의 민간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이 전력량이 요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앙,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발전소의 전기량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장들이 대체적으로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어쨌든 이 지문은 어떻게 전기가 보편화되었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장들이 각자의 발전소를 가지게 됐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가 조금 길어서 일단 조금만 쉬다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지문 보면은 동물들이 그 본인에게 필요한 에너지 저장하는 방식을 몸에 몸에 저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그거를 몸에 이제 체지방처럼 저장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 식량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 일단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채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게 나왔는데 어떠한 방식을 더 선호한다. 둘 중 한 가지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는 한데 그때의 각자의 장단점이 뭔지를 연결해가지고 설명하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장단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많은 동물들은 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믹스드 스트레이티지 혼합된 전략을 그러면은 무엇을 축적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을까? 보스 뒤에 body fat and food라고 해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축적하는 방식 그리고 콤마 찍은 다음에 계속적 용법을 써가지고 얘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두 가지를 섞어서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결과를 이끄냐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결과를 이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Two forms of energy storage 앞에서 얘기했던 에너지 저장에 관한 이 두 가지 형태에 있어서 그래서 서론으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먹이를 외부에 저장을 했을 때의 이점을 우리가 체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했을 때의 단점과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번 주어를 보면은 최대 지방 축적량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밑에도 써두기는 했지만 우리 신체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체질량과 함께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정말 뭐 타고나게 다른 위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체격이 좀 작고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보다는 덜 먹고 몸의 에너지를 덜 저장할 거잖아. 그거를 요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몸속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지방, 에너지 양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덩치에 맞추어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반면에 최대 음식 저장량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신체 사이즈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번 문장에 의미하는 게 뭔가 대절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동물들, 특히나 작은 애들이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서는 문맥상 greater라고 할 건데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식이 뒤에서 in the form of stored food 외부의 음식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body fat 체지방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이 greater than 이라는 비교급을 사용을 했을 때 비교 대상을 앞뒤에 문장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 음식으로 저장했을 때, 체지방으로 저장을 했을 때 에너지를 얼마만큼 축적을 할 수 있냐. 이때 앞문장에서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동사 can이랑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can accumulate를 다 반복하지 않고 조동사 can만 요렇게 대동사처럼 반복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이 문장에 보기를 can이 아니라 do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마 어법상 잘못됐다라고 할 거거든? 이렇게까지 어법을 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있는 조동사 can을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장 보면은 게다가 이 저장된 음식이라고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체지방보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contribute to 기여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체질량,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and 뒤에서 신진대사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밑에도 대충 써두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먹은 음식을 우리 신체가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숨 쉬고 심장이 뛰고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메타볼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작은 사람보다는 덩치가 큰 사람이 똑같은 소화나 숨쉬기나 심장을 뛰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더 큰 질량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because 뒤에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body mass, 우리 신체가 제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내 신체가 기능을 하려면은 지방이 필요해. 저장된 지방이. 그리고 이 지방이 내 몸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신체의 질량과 함께 그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외부의 음식을 저장해두면은 기본적으로 이 신진대사를 위한 에너지가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음식이라는 에너지를 찾을 수가 있으니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이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5번 문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존재하는데 신진대사 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지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6번 문장 또 보면은 과도한 체지방 축적, fat accumulation은 가지게 될 건데 이거 문맥상 네거티브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대. 이 능력은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배부른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 해라 이러면은 몸이 말 안 들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갑자기 포식자가 나를 공격을 한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체지방을 저장을 해가지고 몸이 둔해졌어. 그러니까 이러면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7번 문장에 그리고 만약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is advantageous, 유리하다면, 그러니까 뭐 인간이 36.5도라는 그 체온을 유지하듯이 이제 다른 동물들도 체온을 유지하는 각자의 기준 온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자라고 하면은 동물들은 아마도 이거 어법상 수동태 동사가 투부정사랑 같이 쓰일 거거든요. 이게 expect 5형식을 수동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뭘 하게끔 저장을 하는데 체지방으로서 보다는 외부의 음식을 저장하는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4, 5, 6번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정상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온도가 정상보다 너무 올라가도 내려가도 건강에 안 좋잖아, 그치? 그러면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볼릭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 몸이 면역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면은 내 신체가 면역력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체지방을 조금씩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쌓아둔 체지방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계속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 체지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드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도 별도로 저장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7번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2번부터 7번까지 이제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음식을 외부에서 저장을 하는 게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점을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신진대사나 아니면 이런 체온 유지를 위해서 체지방을 쓴다라고 하는 게 아까 1번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쓴다라는 전제를 가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동물이 얼마만큼의 체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유지해야 하는 체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7번과 같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되 음식을 외부에 저장을 하는 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8번부터 보면은 이번에는 체지방으로 축적을 했을 때 이점을 먹이로 저장했을 때 단점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반면에 이 저장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동사 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 훔쳐가게 될지도 몰라. 도둑들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지진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장소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은 소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은 지금 에너지라는 명사가 뒤에 그냥 생 지문으로 보면은 managing and protecting 이렇게 ing로 뒤에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전치사가 생략이 되어가지고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법으로 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디가 동사 원형이고 어디가 ing냐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전치사를 생략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 막 중요한 어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부 음식 보관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10번 문장 보면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지방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를 2번 썼기 때문에 마치 주어가 2개인 것 같지만, 이 문장은 전체를 하나의 주어라고 볼 거거든요. 그 저번에도 비슷한 구조의 동명사 2개가 단수 주어로 쓰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쭉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2가지 사건으로 나누지 않고 단수 취급해가지고 avoid 동사에 s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몸속에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앞에서 말했던 저장한 게 없어지거나 혹은 energetic cost라고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 그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11번 보면은 체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질 거냐면은 동물들의 fast capacity라고 해가지고 단식 능력이거든요. 특히나 큰 동물들에게 그 곰들이 겨울잠 자기 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잠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뭐 완전히 잠드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동물들에게 단식 능력을 더해주면서 이것이 콤마디에서 분사 구문을 만듭니다. 가능하게 하는데 몇몇 동물들이 permit은 allow,처럼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그래서 장기적인 dormancy, 휴먼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서? 동명장소라고 하는 안전한 곳에서.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끔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나름의 체지방의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만약에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외부의 음식을 저장하는 양보다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양이 훨씬 많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에서 그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방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음식으로 저장한다라는 거는 둘 다 결정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각자가 장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용 일치 같은 걸로 나오면은 헷갈리기가 너무 좋거든요. 막 신진대사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보면은 이것도 이전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불편해한다, 불만족해 한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선택의 횡포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쇼퍼들인데 선택에 직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30 different varieties, 30가지 다양한 것들. 무엇의? 곰의 초콜릿, 고급 초콜릿 중에서. 어쨌든 이 쇼퍼들은 문맥상 more likely to, 더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walk away, 떠나버리는 거를. 뭘 하지 않고 without buying any, 어떠한 초콜릿도 사지 않고. 무엇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하는 거를 다른 상황과 비교를 하는데 이 쇼퍼들이 presented, 나타나게 될 때 half of dozen choices라고 하면은 12개의 절반이기 때문에 6가지 초콜릿들 중에서 골라라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30가지 중에서 골라라고 했을 때 그냥 안 사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이번 문장에서 만약에 노동자들이 파리로 가는 free trip, 자유여행이라는 자유여행이라는 상황을 이거는 문맥상 받는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곳에서 여행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파리라는 지역을 정해서 보내주면은 이 직원들이 좋아해. 3번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직원들에게 하와이로 가는 표를 끊어준다? 또 좋아해. 그런데 만약에 너가 이 직원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파리랑 하와이 중에서. 그러면은 직원들은 앞에 있는 결과랑은 다르게 덜 행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뭘 선택하던지 간에. 여기 뒤에 no matter what 이라는 단어가 부사절로 쓰였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가게 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5번 문장에서 그러면 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문맥상 disruptive, 혼란을 일으키게 될까?
그 이유를 6번에서 이제 주제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목적격 보호를 하게끔 강요해요. 첫 번째는 make comparison, 비교를 하게 해. 두 번째는 인정하게 합니다. 무엇을?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가지 여행지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들을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처럼 딱딱딱 정답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는 디스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선택한 여행지를 가다 보면은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끔 된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상대적인 불리한 점을 억지로라도 인정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 선택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장에서 파리라는 지역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불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doesn't have the ocean, 바다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6번 문장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다보다는 다른 것들을 여행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었을 건데 막상 파리에 가니까 바다 봐도 괜찮았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엔드 뒤에서 하와이를 선택한 사람들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후회를 하는데 뮤지엄, 박물관이 없다라는 게 또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바다가 너무 보고 싶다. 뭐 뮤지엄 이런 거 나중에 가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또 막상 가니까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5, 6, 7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부르기를 타이레니 오브 초이스, 선택의 횡포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because 뒤에서 주어 동사 쓰기 전에 rather than 먼저 나왔거든요. 비교하는 대상. 그래서 자유를 제공하고 있기보다는 이어지는 문장에 이 선택의 횡포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어지는 문장이 constrains, 제약한다. 제약한다 라는 단수형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요 선택의 횡포라는 것은 우리의 의사결정을 제약한다라기보다는 제약을 하는데 비교하는 상황이 자유를 제공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기는 했거든. 내가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걸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어 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내 의사결정이 맞나?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나? 계속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맞춰야 되거든요. The rather than이 앞에 쓰이긴 했지만 바로 뒤에 오는 단어가 provide의 단수 동사를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9번 문장에 이 심리학자가 또 뭘 주장을 하냐면은 큰 선택은 불행을 증가시킨대. 그러니까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보다는 불행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지 보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That we are going to make wrong decision 이라고 해서 이거 선택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반복하다 보면은 get stressed,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To process all the comparisons 라고 해서 모든 비교 대상들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비교가 왜 행해지는 거냐면은 인원 effort 뒤에 투부정사를 수식받게끔 해가지고 어쨌든 이 비교가 결국에는 올바르게 결정을 하기 위한 비교인 거거든. 근데 그 비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비교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0번 문장 넘어가서 보면은 이 9번 문장의 내용을
10번 문장의 주어 this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려움을 증가시키는데 잘못된 결정을 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또 늘리기도 한답니다. 이거 문맥상 raise가 들어갈 건데 기대감을 늘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기대감이냐면은 we should be able to get 이라고 해서 그래도 결국에 비교해서 내가 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가기도 한데 무슨 말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선택의 횡포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지가 너무 많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이벤트가 너무 큰 이벤트일 때 이때는 우리한테 혼란이나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대가 조금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11번을 보면은 선택을 한 이후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봤던 지문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완료 분사구문 들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건의 순서상 선택하는 걸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having made를 풀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문장의 동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볼 거고 이어지는 문장은 현재 시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기 시작을 할 거래.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또 콤마 뒤에 분사 구문을 써가지고 마지막 1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3개를 분사 구문 2개로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후회하기 시작하고 나서 뭘 궁금해하냐면은 whether it was the right one 이게 괜찮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또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선택의 횡포를 말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4번째 지문을 보는데 이런 개놈 이런 거 나오면 어렵기는 하는데 2가지를 주로 말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할만할 것 같거든요. 일단 개놈 복제 오류가 축적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개놈이 뭐냐라고 하면은 유전자 정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세포 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내 몸속의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내 전신에 퍼질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체가 계속해서 게놈을 복제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몸이 다 자란 것 같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쳐서 상처가 났어. 근데 결국 세포가 회복하는 능력을 복제시키면서 이게 낫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포는 복제가 되면서 그 과정에 이제 게놈이라는 유전자 정보도 복제가 되는 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세포 가계라고 하면은 세포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증식하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유전자 정보가 한번 오류가 떴을 때 이 정보가 세포를 분열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된 오류를 복사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눈에 띄는 돌연변이로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한 번에 단어 시험을 한 1000개를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단어 시험 1000개를 내가 100명한테 시험을 치게 했어.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100명이 도모해가지고 단체로 치팅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은 이렇게 쓰자,
몇 번은 이렇게 쓰자, 몇 번은 틀린 답을 쓰자 이렇게 나름 합의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 첫 번째 친구가 100번, 200번, 300번에 뭔가 공통적으로 틀린 단어가 보였어. 두 번째 친구를 봐. 10번째 50번째 이렇게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게는 눈에 안 띄는데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세포 분열이 오류 정보를 계속 이제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오류가 신체에 한두 개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냥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늘어나니까 신체의 반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쭉 연결해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1번 바로 보면은 게놈 복제의 라운드라고 해서 여기서 라운드가 단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체 속 게놈 복제의 각 단계에서는 여전히 70%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최소 염색체 한 쌍이 오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염색체는 이 게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짝을 이루는 되게 미세한 그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누군가는 오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70%에 한한다라고 70%에 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체 안에 염색체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흔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 보면은 이런 게놈 복사의 각 과정과 함께 이 염색체 오류는 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염색체 오류가 생겼어. 근데 이 1번 염색체가 게놈 정보를 가지고 분열을 해. 그 오류 정보를 계속 분열을 하다 보면은 계속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3번 문장은 이 오류가 쌓이는 모습이 마치 중세의 책 변화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4번 문장 보면은 복사본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옛날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손으로 베낄 때마다 몇 가지 변화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문맥상 우연히 들어온다라고 할 건데 당연히 이 책의 내용을 복사하자라고 했는데 일부러 악의적으로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우연하게 들어올 거냐면은 변화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 변화가 쌓이게 되면서 복사본은 조동사 매기가 완료 시제를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얻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무엇과 일치하지 않는,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으로 중세 책을 한 100권을 이제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단어나 다른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오류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이 체력이나 집중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문장에 유사하게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은 복사 과정을 겪어온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문장도 조동사 will 뒤에 완료 시제를 가질 거거든요. 물론 조동사가 made 뒤에 목적어 그 완료 시제를 가진 것도 중요한데 조동사 will 뒤에 가질 때는 얘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확신할 때 쓰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미래 완료의 쓰임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실수가 더 쌓이게 될 거다라고까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개놈 정보가 더 많은 오류 정보를 쌓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명확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6번 문장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이 개놈을 훼손할지도 모르는데 얘네는 책임이 있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에러 체킹이라고 해서 오류를 확인하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개놈을 복구하는데 책임이 있는 이런 유전자들을 훼손할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그 다음에 뭐 개놈, 신경, 세포 이런 것들이 너무 미세해서 우리 눈에는 당연히 보이지 않겠지만 각자가 신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까 5번 문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가 잘못된 게 너무 쌓아버리면은 이 정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그 게놈 정보를 자체적으로 폐기시키거나 아니면은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조절하는 그런 오류를 확인하는 데 책임을 지는 유전자, 뭐 세포가 됐든 신경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과부하가 뜨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뭐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똑바로 자기 역할을 하게끔 복구를 하는데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연변이가 되어서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오류의 이 총체적인 형태가 유전자를 훼손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가속화한다라고 합니다. 뮤테이션의 도입을. 그러니까 이거지. 오류가 쌓여가지고 돌연변이가 한 번 딱 처음 돌연변이가 생기는 데는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이 개놈들한테. 근데 한 번 딱 개놈이 돌연변이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돌연변이 형태를 계속 확산시키는 거는 첫 번째 그 뮤테이션을 만드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서 다른 좋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을 훼손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세력을 넓히게 된다. 그거를 가속화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7번 문장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게놈 뮤테이션들은 뚜렷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적당한 양의 돌연변이나 유전자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무조건 신체에서 해로운 역할을 미치지 않고 그냥 존재감 없이 있다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다수가 그렇게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걸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가를 like가 접속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문장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건데 일단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입니다. 킹덤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I에서 Y로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이 바꾼 모음의 철자가 왜곡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 단어의 가독성을. 그러나 9번 문장에서 때때로 인간 유전자에 있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냐면은 눈이기는 하는데 홍채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오드 아이처럼 양쪽 눈 다른 거 있지. 그러니까 물론 살아가는데 뭐 이걸 장애라고 할 수는 없어, 그지? 이거를 매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비정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일반적인 양쪽에 같은 그 홍채 색깔을 벗어났기 때문에. 10번에 유사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birthmarks라고 해서 모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큰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이 모반이라고 하는 게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돌연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생하는데 우리 신체의 세포가 그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증식을 할 때
발생하는 뮤테이션이래.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증식해가지고 우리 신체를 성장하게 하는 세포들이 막 역할을 할 거란 말이지. 게놈 정보를 가지고. 근데 그 게놈 정보에 이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신체가 성장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저런 모방 같은 신체의 그런 마크 같은 걸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살아가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죠. 컴플렉스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유전적으로 이런 모반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비정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11번 문장 계속 보면은 만약에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변화라고 한다면 한 가지 특정 세포의 게놈에 대한, 그러니까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뮤테이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홍채에 있는 세포의 부분이나 피부의 전체 부분이 여기에서 의문문의 주어 얘랑 얘는 앞에서 그 오드아이랑 그 다음에 모반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동사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동시에 라고 해서 어쨌든 앞에 주어로 나와 있는 이런 뭐 피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홍채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의문문 부분만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홍채 안에 있는 세포의 부분과 혹은 피부의 전체 부분이 이때 이 세포의 일부도 신체의 전체도 많은 개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겁니다. 전부 다 세포가 만들어낸 신체 기관이 될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어떻게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세포 계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세포 계보라는 게 뭐냐면은 조직의 발전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특정 세포로부터. 그리고 아이고 미안해 이게 문장이 아니라 명사구구나. 특정 세포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상태로 이어지는 조직의 발전 역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 그러면은 11번이랑 12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11번 조건문에서 특정 한 가지 세포가 오류를 만들어내서 신체에 두드러지는 뮤테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뮤테이션이 아까 얘기했던 요런 홍채나 피부 전반에 보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다양한 신체 부위에 한 가지 세포가 영향을 줄 수 있냐라는 말이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이유를 12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한 가지 세포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오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미세한 세포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태로 발전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결과로 나온 게 뮤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문장에서 만약에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어서 발달 중인 홍채의 혈통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그 변화를 물려받아 왔다라고 볼 거래. 그러면은 이 문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홍채가 양쪽의 색깔이 똑같은 게 정상인데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부터
이 아기가 오드 아이인 게 딱 보여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미 뮤테이션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됐지? 얘는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고 뮤테이션이 드러날 만큼 세포가 많이 분열된 것도 같지 않은데?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유전 정보 자체가 오드 아이가 되도록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유전 정보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양쪽의 눈이 색깔이 다른 게 디폴트 값이 되어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게놈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가계를 이루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그 아이들이 고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장 인생에서 먼저 만나는 권위자는 부모. 그러면은 그 부모가 아이를 기준으로 권위자라고 했을 때 보통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말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얘네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바운더리가 그냥 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가 육아에 지쳐가지고 아이에게 질문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냥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지적 능력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뭐 호기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답답할 때 이 질문을 받아줘라 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의 호기심을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지문이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번부터 바로 보면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게 목적어가 동명사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어려움은 어릴 때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콤마 찍고 when 문장의 주어가 parents고 이 부모를 이 짝대기 사이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인생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authority figures 권위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동사가 show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나가면서 저기 꽃이 있다, 저기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지. 3번 문장의 주어는 2번 문장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언어 학습과 사회화에 있어서. 그래서 and 뒤에서 확실히 가장 많은 것들 뒤에서 수식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습되는. 그래서 학습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은 문맥상 요게 들어갈 거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알려주는 것들은 거의 팩트에 기반을 할 거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바다고 이건 산이고 이런 걸 말할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렸다에 대한 non-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려줄까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숫자가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 단위는 11부터 20이라는 숫자 단위보다 앞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낮은 수이다라는 이런 식의 것들을 알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4번 문장에서 그러나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어떠한 대상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질문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또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문맥상 일단 obvious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심지어 조금 자란 청소년, 요런 아이들에게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명백한 게 아니라 꽤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5번 문장에서 이 why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될 건데, 그 예시가 왜 하늘은 파란색이냐 와 같은 경우와 같이 당연한 질문을 하면서 쓰는 이 단어는 나중에는 하나의 도전처럼 되어지게 된대. 그러면은 4, 5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은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면 할 말 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라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게 마치 챌린지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은 it just is, 그냥 그래, 원래 그럼 원래 파란색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나,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파란색이랬잖아, 그러니까 하늘 파란색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주어는 answers, 단수가 되기 때문에 동사도 tell 동사원이야. 그래서 이런 대답들이 뭘 말하게 되냐면은 아이들에게 대절을 말하게 될 거거든요. 아이들은 의심할 필요 없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지, 목적어를. 그래서 보면은 권력자들이 단지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권위자들은 아이들 기준으로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and 뒤에서 아이들이기는 한데 그들의 질문을 지속하는 아이들, 그러면 어쨌든 children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도 are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발견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뭘 발견하게 될 거냐면은 이 투부정사를 find 동사 5형식 구조로 썼는데 그들 스스로가 물러가게 되거나, 이거 과거분사 목적격 보호거든요. 혹은 두 번째 과거분사 목적격 보호, 고함을 지르게 되는 것, 무엇에 있어서? 어른들을 성가시게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은 뭘 가지고 성가시게 했을까? with 뒤에서 어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의미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 라는 식으로 얘네들이 한 소리 듣게 되거나 얘네들이 한 말이 무시받게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children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7번 문장 보면은 그러나 이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늘이 왜 파랗냐라고 물어보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왜 하늘이 파랗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게 뭐 나름의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걸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답을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할 거라고 합니다. 하늘의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불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10번 문장처럼 누가 하늘은 파란색이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11번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대절 내용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이 주어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색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와 같이 10번, 11번의 질문들이 의미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대답이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다와 같은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근데 이걸 어른들이 잘 몰라,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하늘이 파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
하늘이 파랗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파란색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면 이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파란색이라는 것의 색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질이 충분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질문임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2번 문장에서 이런 10번과 11번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물리학으로부터 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의 도즈가 가리키는 것도 이 대답들이 될 건데 이것들은 아이들이 찾고 있는 대답은 또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대답이라는 게 존재하는, 근데 어른들은 몰라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 아이들이 물리학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엔드 뒤에서 아무리 짜증 나더라도 라고 할 건데, 지금 여기 no matter how 뒤에 들어가는 형용사, 감정 형용사인데 현재 분사를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인 repeated questions가 become 동사 뒤에서 가지고 있던 주격 보호가 no matter how 앞으로 이렇게 빠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빠진 거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 형용사는 ing를 써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이 아무리 짜증 나더라도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러하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뭔가를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 질문의 주제를 가장 잘 말하기 때문에 좀 잘 봐줘야 되거든요. 가주어 진주어니까 투부정사를 해석을 할 건데, 그 반복되는 질문들을 진지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틀린 답이라도 뭔가 대화로 이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를 목적 투부정사로 마지막에 인코리지 5형식 구조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끔 장려하는 거야. 권위자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틀린 답이라도 아이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 혼자 생각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쨌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이 요 내용을 놓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의도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어렵진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이거 90번 빼고만 일단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오늘 준 14강 과제는 다음 주 금요일에 확인할 테니까 그 앞에 안 된 것만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 다 했으면 상관없고 못하는 사람만 해주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몇 개 가줄 게 있어가지고 같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따 마칩시다. 고생했어요.